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요. 장 초반의 하락세를 이겨내고 상승하면서 나흘째 상승으로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이 7년 만에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맞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하면서 다우나 나스닥이 종가 대비로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이 셧다운이 7년 만에 돌입이 됐지만 조기 진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컸다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무급 휴가를 가게 됩니다. 휴직을 하게 되고 해고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합의를 봐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길어야 2주 이상은 안 끌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승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탐욕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해석도 됩니다. 왜냐면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특히 주가 상승을 보면 은행주 같은 거는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빅테크 종목들 인텔 같은 거 7%, 마이크론 같은 경우 8.8%,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3%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탐욕이 더 시장을 더 끌어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됩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민주당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에서는 그걸 반대한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요. 상원은 원래 공화당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장을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고용입니다. 원래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 모든 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는데요. 민간 고용은 발표가 됐어요. 전월 대비로 32,000명 줄었는데요.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 감소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화두는 고용이었어요. 근데 고용이 또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할 거다, 확실하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특히 빅컷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텍 같은 사람은 추가 금리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준이 참고할 지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깜깜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준은 신중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스티비 미란이라 그래서 미 경제 배관 경제 고문 같은 경우는 1.5% 정도 더 내려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번 FMC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고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계속해서 신중론을 피력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 때는 제롬 파월이 긴축에 대한 부분의 정책 전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그냥 옆으로 약간 올랐지만 그냥 그 자리입니다. 장중에 0.26% 이상 하락을 안 했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0.6% 하락했다가 그냥 쭉 땡겼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고점.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다우도 지금 보시면 그냥 그 자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악재를 이겨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처럼 탐욕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빅테크 관련주도 엄청 강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4% 올랐잖아요. 제가 여기 정고점 갈 거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르면서 뭐 일론 머스크는 조만장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지분이 12%, 테슬라 지분 12%인가 가지고 있는데 뭐 조만장자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올랐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8.8% 올랐죠. 그래서 지금 그 빅테크들이 AI의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은 지금 상승 이유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강세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에 대한 탐욕, 그게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 하죠.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로 가장 높은 지수를 형성하고 있다. 그때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버블 같은 거 찾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고 미국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종목이 아니라 빅테크 관련주만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금값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이제 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완전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과거 데이터를 더 제공하지 않는데, 셧다운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죠.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3,900불 뭐 돌파한다 안 한다 그러더니 거기까지 못 갔죠.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에 의해서 안전자산이 선호도가 높아져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꽉 찬 상태.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정말 꽉 찬 상태에서 막 시장이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보이는 차트의 모습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과거 데이터 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요 상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게 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돌파되는 경우는 진짜 열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뭐 못 된단 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가 돌파가 되면 이제 한 3,200불 정도, 아니 4,200불 정도, 3,000이 아니라 4,200불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값의 움직임이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지만 약간 불안감을 확인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저께 미국 시장이 셧다운 됐다는 뉴스가 장중에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우리나라는 또 3,450까지 오릅니다. 어저께 0.9% 정도 올랐죠. 야간 선물이 또 1.6% 올라서 오늘 오를 확률이 한 높은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270억 달러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5,270억, 죄송합니다. 달러가 아니라 7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30억 정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어제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지난번 고점 3,497이죠. 여기까지 또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장의 어떤 이 수급의 동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이 9천억 샀잖아요. 선물을 샀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은 만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위클리 만기 때 엄청 사서 끌어올리고, 화요일날은 또 거의 비슷하게 팔았다가 나중에 조금 걷어들였고, 어제 또 샀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옵션 만기잖아요. 왜냐면 원래 추석 주간 목요일 마지막 날 9일 날이 옵션 만기였는데 추석 주간 연휴기 때문에 땡겨가지고 10월 2일 오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기관들은 항상 이 시장에서 만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만기 때 대량 매도를 하거나 대량 매수를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경상수지 8월 경상수지가 뭐 91억 달러 흑자가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수입이 뭐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표도 뭐 나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이 막 옵션 만기를 두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특히 연휴 기간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파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주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방 베팅하든 하방 베팅하든 사람이든 약간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